안녕하세요. 주류 언론의 편향성을 깨우치고 미국과 국제사회 바로 알기 방송 마이클 심입니다. 미국 사회를 반세기째 흔들고 있는 로우 v 웨이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이고 왜 우리가 이 문제를 올바로 이해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미국 연방대법원에서 대법관들이 이 반세기 이상 잘못되어 온 이러한 그 헌법의 유권 해석을 이제는 바로 잡아야 되겠다라는 움직임이 있는 것을 감지하고 연방 대법원 내에 침투해서 근무하고 있는 이 액티비스트 이 좌파들이 고의로 이런 움직임을 언론에 누설함으로써 지금 계속 미국이 뒤집어져 있습니다. 한 2주째. 그런데 이것을 범법이고 불법입니다. 이 고의로 누설하는 것을. 그런데 이것은 죄를 묻기는커녕 미국의 그 바이든 정권은 옹호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미국 사회에서 낙태 문제가 뉴스화되면 종종 되는데 의아한 게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왜 지구의 수많은 나라들이 낙태를 하고 또 그게 그렇게 사회적으로 계속해서 언론에서 떠들지 않고 하는데 유독 미국만은 이렇게 낙태 문제가 기사화되기 시작하면 온 미국이 떠들썩하고 이러느냐 하는 것을 매우 의아해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러분들의 이러한 궁금증을 풀어드리겠습니다. 자, 이 말씀을 드리기 전에 안내 말씀을 잠깐 드리겠습니다. 어제 그 보스턴의 강연회를 그동안 광고한 대로 훌륭히 잘 마쳤습니다. 많은 분들이 참가하시지는 않았는데 정말로 훌륭한 분들이 참가를 하셨습니다. 이렇게 그 캔슬 컬처가 만연해 있는 오늘날의 미국 사회에서 본인이 옳다라고 믿는 것을 조금도 굽힘 없이 믿고 주장하면서 강력하게 생활하고 계신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야말로 미국의 이 뉴 잉글랜드에 처음에 도착한 그 청교도의 정신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이러한 분들이 오셨습니다. 멀리 오하이오에서 이렇게 아드님과 같이 오신 미국 그 공무원 분도 계시고 또 이 뉴저지 같은 이렇게 먼 곳에서도 운전을 하고 오신 정말로 훌륭하신 그런 노부부도 계셨고 또 이 주변에서 한 식당을 운영하시는 그 사장님도 오셨고 또 주변에 교회와 가족이 전부 다 좌파 민주당 성향인 그러한 연세가 있으신 은퇴하신 분도 오셨고 또 제가 마침 또 그 가르치고 있는 학교에 따님을 입학시킨 분도 오셨습니다. 그러면서 그분도 가족과 주변에 너무나도 좌파 민주당 사상으로 이렇게 그런 분들이 일색이라서 자기가 생활하는데도 어려움이 있고 이렇게 인간관계, 가족관계도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본인들이 옳다라고 믿는 것에 대해서 조금도 그 굽힘이 없는 정말로 뿌리 깊은 나무가 이 주변의 잔바람에 전혀 흔들리거나 뽑히지 않는 것과 같은 그러한 강력한 의지와 소신과 올바른 정신을 가지신 이런 분들이 오셨습니다. 그래서 어제는 정말로 제가 감사를 드리고 정의가 넘쳐나는 그런 분들과 같이 한 그런 자리가 돼서 정말 매우 기쁘게 생각합니다. 그 참석해 주신 분들께 다시 한번 깊은 감사의 말씀을 드리고 앞으로 또 그런 자리가 마련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제가 이 기운을 이어서 미 서부에 계시는 그 애청자분들과 우리 동포 여러분들을 위한 강연회를 합니다. 그 자세한 내용은 제가 따로 그 포스트해서 알려드리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의 주제인 로우 v 웨이드라는 게 도대체 무엇인지 설명을 하겠습니다. 1973년도에 댈러스 텍사스에서
한 여성이 제인 로우라는 여성입니다. 이 여성이 임신을 했는데 낙태를 하려고 하니까 텍사스 주법에 낙태가 금지되어 있기 때문에 그 낙태를 못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 여성이 텍사스 주법 자체가 위헌이다. 그래서 미국의 이제 헌법 소송을 내고 이게 그 위헌이다라고 주장을 하면서 그 소송이 접수된 케이스입니다. 그런데 이 제인 로우라는 여성은 그 이름은 가명입니다. 이제 실명은 나중에 밝혀졌죠. 그런데 이게 문제가 뭐냐면은, 그리고 언론이 아직도 이야기를 하지 않고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까지만 딱 요렇게만 언론이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사실은 이 여성이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은, 자기가 여러 명의 남성들한테 강간을 당했다. 갱 레이프라고 합니다. 미국 말로. 그 결과 자기가 임신이 됐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원치 않는 아이니까 이것을 낙태를 해야 되겠다라고 하는데, 말씀드린 대로 텍사스 주법은 낙태를 전면 금지하고 있고 딱 하나 허락하는 게 이 산모의 그 생명이 위험한 경우, 그 낙태를 하지 않으면 이런 경우에만 이제 그 인정을 하는 그런 주였습니다. 1970년대 초에. 그러니까 이 여성이 내가 원치 않는 그 아이를 강간에 의해서 이렇게 임신하게 됐는데도 이것도 못 뛰냐 하면서 막 감정을 일으킨 거예요, 여성들의. 그러니까 많은 미국의 여론이 움직인 겁니다. 그런데 이게 새빨간 거짓말이었어요. 이 여성은 이 강간당한 적도 없고, 더군다나 많은 남성들에게 한꺼번에 그렇게 강간당한 일 전혀 없습니다. 조작된 사실이고, 이것을 민주당의 그 선동 그 운동원으로서 이런 말을 막 가짜로 퍼뜨려서 사회 문제화 시킨 거예요. 성공을 한 거죠. 다 속았으니까 당시에. 나중에 이 여자가 책을 썼습니다. 그리고 그 인터뷰를 했어요. 그 언론하고 거짓말이었다고. 일이 이제 다 끝난 다음에 그랬습니다. 이게 민주당에서 이렇게 사회를 막 선동하는 방법이에요. 그런데 오늘날 미국의 그 민주당과 언론도 이런 이야기를 전혀 하고 있지 않습니다. 그냥 어떤 여성이 70년대 초에 텍사스에서 그 낙태하려고 했는데 법이 못하게 해서 뭐 일어난 사건이다. 딱 이렇게만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오늘날의 미국의 민주당이고 언론입니다.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아직도 그렇게만 알고 있는 거죠. 그렇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게 왜 위헌이냐라는 겁니다. 이게 왜 위헌이냐면은 미국이라는 나라는 50개의 독립된 나라가 그 한 나라의 체제로 연방을 이루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50개 국가이기도 하고 한 나라이기도 한 겁니다. 동시에. 그래서 한 나라 내에 50개의 독립된 국가가 있는 이런 연방 체제의 국가인 것입니다. 그래서 법도 연방법이 저촉되는 게 있고 연방법에 전혀 저촉이 되지 않는, 연방에 그러한 법이 존재하지 않는 이러한 두 가지의 다른 헌법으로, 그러니까 50개의 헌법이 있고 주마다 또 한 개의 연방 헌법이 있고 이런 겁니다. 그래서 모든 이 권한은 기본적으로 주가 가지고 있는 겁니다. 연방이 가지고 있는 게 아니고. 그런데 그 편의상 또 한 나라이니까 그 연방 정부에다가 각 주 정부가 위임을 한 권한이 있어요. 그래서 주 정부가 가지고 있지 않고 연방 정부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국방, 외교, 그 다음에 다른 나라와의 전쟁, 교역, 그 다음에 그 화폐 관리라든가 이러한 것은 주가 연방한테 위임을 해줬기 때문에 이것은 연방 권한입니다. 연방 정부의 권한이에요. 그러나 그 이외의 권한, 예를 들어서 뭐 교육이라든가 뭐 학교 시스템이라든가 또 뭐 결혼, 복지, 보건, 위생, 뭐 이러한 모든 그 다른 법은 우리가 실제 생활하고 관련이 있는 것은 주가 가지고 있는 권한이고 연방은 그거에 대해서 이래라 저래라 할 권한이 전혀 없는 그러한 양분화되어 있는 그 국가 체제가 미국의 연방 체제입니다. 그런데 그래서 임신이나 낙태, 결혼 이런 모든 게 주법에 따르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무너뜨리는 일을 한 겁니다. 왜냐? 사람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해서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거죠. 어떻게 여성이 저러한 비참한 상황을 당한 결과 임신을 했는데도 이렇게 주법으로 저것을 막고 있느냐? 옳지 않다. 이것은 연방이 개입해서 이러한 일은 없어야 되겠다. 뭐 이런 그 의식이 그런 감정이 생기도록 막 선동을 한 거예요. 그래서 문제가 왜 됐느냐? 이게 끝까지 연방 대법원까지 올라가서 판결을 받았는데 그때 민주당 성향의 그 대법관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7대2로 결국은 이 여성의 손을 들어준 꼴이 됐지만 연방 대법관들이 아무리 민주당 성향이 있다라고 해도 자신들이 내리는 유권 해석이 미 헌법에 파운딩 파더즈들이 써놓은 헌법 정신에 위배된다는 걸 본인들도 아는 거예요. 마지막에 판결문을 쓰는데 이 사람들이 어떻게 썼느냐면 매우 애매모호한 판결을 내린 겁니다. 뭐라고 내렸느냐? 여성이 그 낙태의 그 선택의 자유권을 갖는 것을 법원이 인정을 하되 낙태를 함부로 아무 때나 마음대로 해서는 안 된다. 그리고 각 정부가 그 낙태를 금지시키고 못하게 하는 그러한 것도 인정을 하되 너무 과도하게 낙태를 금지하거나 조정하려고 해서는 안 된다라는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이상한 판결을 내려놓은 겁니다. 1973년도에 미 대법원이. 그러니까 이게 계속 문제가 되고 있는 거예요. 깨끗하게 해결되지 않고. 그러니까 말씀드린 대로 위헌인 것은 낙태와 같은 이런 보건위생, 가족, 결혼 이러한 것은 연방에서 개입해서는 안 되는 겁니다. 미국의 헌법상. 근데 이것을 개입한 거예요. 미 연방이. 그러니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이제라도 늦지 않았다. 그러면서 제대로 이제 미국의 그 대법원의 연방 대법원의 대법관들이 정신을 차리고 이제 이것을 미국 헌법의 합헌적인 방법으로 50여 년이 지난 이후에 이제라도 바꾸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올바로 가려고 하니까 민주당의 그 액티비스트 운동원들이 또 이 선동을 하면서 지금 나라를 뒤집어 엎는 거예요. 자, 그럼 오늘의 두 번째 포인트. 그러면 왜 이 바이든 정권과 민주당은 이러한 그 중범죄를 저지르고 고의적으로 이런 대법원의 움직임을 언론에 누설한 자를 엄벌에 처하지 않고 옹호하고 나서느냐? 그것은 지금 계속되는 민주당의 실정 그리고 바이든 정권의 이 수준 이하의 실정에 실망하고 김이 빠져 있는 민주당 유권자들의 그 마음을 자극해서 동요시키는 겁니다. 그래서 11월로 다가와 있는 앞으로 6개월밖에 안 남은 이 미국의 중간 선거에서 민주당 사람들이 지금 의욕을 상실해서 투표를 기권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왜냐하면 공화당을 찍기는 싫고 자기가 민주당이니까. 그렇다고 해서 바이든이 자기네들이 봐도 너무너무 한심하기 때문에 포기를 하는 거죠. 그 투표를. 그러니까 이 민주당 베이스를 막 그 선동을 해서 투표장으로 끌고 나와야 되는데 이게 가장 좋은 게 이 말초 신경을 건드려서 자극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그 누설을 하게 되면 그 민주당 내에도 그 프로 초이스가 있고 그 이 프로 라이프가 있습니다. 그래서 프로 라이프라는 건 뭐냐면 낙태를 반대하는 사람들이에요. 그 다음에 프로 초이스라는 것은 낙태를 찬성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을 막 해서 선동을 하면 이 낙태 찬성주의자들, 그러니까 프로 초이스주의자들이 몰려 나와서 이제 그 표를 찍을 것으로 여성들을 막 자극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전략으로 도표에서 보시다시피 이런 것을 막 자극을 해대면 투표를 하지 않으려고 했던 그 낙태 찬성주의자들이 몰려 나올 것이다 라는 이러한 그 치졸한 계산이 깔린 이런 그 정치의 선동 형태입니다. 그래서 공화당의 여성 중에서도
그 프로 초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사람들도 나올 걸로 기대하는 거고, 민주당 측에서는 또 인디펜던트, 그러니까 무소속, 공화당이나 민주당 어디에도 속하지 않은 그런 무소속 유권자들 중에서도 프로 초이스들이 나올 것이다 라고 계산을 하는 거죠. 자, 민주당은 미국 사회에서 조그마한 문제가 생겨도 자꾸 이것을 연방 문제화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연방 대법원으로 끌고 가는 거예요. 근데 그건 왜 그러느냐?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미국은 한 나라 내에 50개의 나라가 있는, 그러니까 50개의 다른 국가가 연합을 해서 한 국가를 이루는 이러한 연방 체제의 국가입니다. 각각 50개의 독립성을 인정을 하면 그 다음 단계인 글로벌리즘으로 못 가는 거죠. 그러니까 미국 내에 50개의 독립성을 일단 무너뜨려야만 넥스트 단계인 글로벌리즘, 전 뭐 세계 정부와 같은 이런 단계로 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민주당 세력은 미국 내에 각 주가 가지고 있는 고유 권한을 무너뜨려야만 전체주의적으로 갈 수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러한 작태를 벌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그 미국의 이러한 독립성을 희석시켜야만, 각 주의 독립성을 희석시켜야만 우리가 우리의 궁극적 목표인 글로벌리즘이라든가 세계 정부로 갈 수 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이러한 낙태와 임신, 뭐 결혼, 이러한 그 지극히 사적이고 지극히 개인적인 문제도 전체주의식으로 연방 법원으로 끌고 가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계속 그 말초신경을 자극하는 이야기들을 젊은 여성들에게 해대는 겁니다.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남성들이 여성의 몸을 컨트롤하려고 한다, 법적으로. 그 다음에 이 선택의 자유를 뺏어가려고 한다. 뭐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마치 이것이 여성의 그 인권 문제인 것처럼, 또는 남성 대 여성의 싸움인 것처럼 이렇게 보여지는 그러한 그 전술을 쓰고 있는 겁니다, 민주당에서. 이 대부분의 낙태는 여성 측에서 원해서 하는 겁니다. 남성 측에서 그 자기 여성이 낙태를 하기를 원하는 경우는 그다지 많지는 않지만, 주로 그런 경우에는 현재의 여성이 전 남성과 가진 애를 새로 만난 남자가 그 띄기를 원하는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만약에 두 남녀가 현재 자기네들이 그 사이에서 나온 아이를 그 현재의 남성이 그 낙태를 원한다면 그 남성은 정말로 도덕적으로 문제가 있는 사람입니다. 아니면 무지무지하게 무책임한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그 미국에서 정상적인 부부에서 남자가 낙태를 원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그러니까 남성이 뭐 여성을 어떻게 하려고 한다거나 법적으로 남성이 뭐 여성을 마음대로 이렇게 하려고 한다는 그런 선동 내러티브는 두뇌가 조금만 있는 사람이라면 그게 그 금방 생각해 보면 압니다. 그게 말이 안 되는 어거지를 선동구어로 쓴다는 것을. 하지만 그 미국의 민주당은 그런 것을 아랑곳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은 민주당은 첫째도 둘째도 파워와 컨트롤입니다. 그러니까 국민을 선동하고 오도해서라도 말초신경을 건드리는 얘기들을 골라서 그것을 계속 떠들어대면 국민들이 선동당하는 거죠. 그게 바로 민주당이 원하는 겁니다. 거짓으로 선동하고 오도해서라도 자기네들이 파워를 갖고 많은 사람들을 컨트롤할 수 있다면 그게 민주당의 당 정책으로 쓰는 건데, 미국 사회에서는 이 낙태 문제가 단골 문제입니다. 여성과 남성으로 대립시킬 수도 있고, 또는 그 법을 가지고 힘 있는 자와 법 없이 힘 없이 당해야 하는 뭐 여성, 낙태도 마음대로 못한다, 뭐 이런 식의 그 생각으로 만들어 나가는 겁니다, 스토리를. 그런데 정작 이 민주당은 살인한다는 이야기는 안 하는 겁니다. 멀쩡하게 살아있는 애를, 그것도 late term abortion이라고 하면 이제 산딸이 다 돼 있는 애죠. 이것도 막 죽여서 꺼내도 된다는 거예요, 지금 민주당은. 그래서 지금 현재의 위법으로 그 유권 해석이 돼 있는 것도 마음에 안 든다는 거예요. 화끈하지 않다. 그냥 나오기 응애하고 내일 모레 나오는 것도 바로 죽여서 꺼낼 수 있어야 된다라는 게 그 힐러리가 주장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저는
이 사람들이 아무리 양심이 없고 또 신을 믿지 않고 종교가 없는 이런 사람이라도 자기네들이 그렇게 다산딸이 다 된 애들을 살인을 해서 끌어낸다는 그런 게 양심의 가책이 안 되는지, 그게 죄라고 생각하지 않는지 저는 그거를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하물며 종교도 있고 교회도 다닌다는 사람들이 이러한 낙태를 아무것도 아니라고 생각하는 게 정말로 이 사람들이 머리가 모자라서 그걸 이해를 못하는 걸까요? 많은 그 임신한 여성들이 이제 낙태를 선택했을 때 그게 뭐 낙태를 본인이 하는 사람도 있지 않습니까? 그 경제적인 원인이든 아니면 너무 나이가 어려서 생각 없이 낙태를 했든. 그런데 그 자기가 원해서 그 낙태를 한 여성들도 나중에 나이가 들면서 평생을 가슴에 상처를 가지고 후회를 하면서 산다고 해요. 그런데 이것을 그 산딸이 다 된 애까지 마음대로 죽여서 꺼내자라고 그런 것을 서포트하는 민주당은 저는 그 도저히 이해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자, 구독, 좋아요, 알림, 그리고 주변 분들과 많이 공유해 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또 뵙겠습니다.